원화가 가파른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어제는 13개월 만에 1,10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환율의 변화는 언제나 득과 실, 양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원화 강세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각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환율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쪽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유럽 때문에 우리 수출 좋지가 못한 상황이죠. 오늘 이슈나우에서 환율 1,100원 붕괴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손기현 전문가, 대신증권 김현웅 PB, 뉴스토마토 박남숙 기자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환율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박남숙 기자, 추이 어떻습니까?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9일 1,077원 30전을 기록하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근 환율 하락세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완화로 풀린 돈이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좋은 한국에 더 몰려들어 올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당분간 환율 내림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자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점도 환율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국내 수출업체의 달러 대기 매물은 사상 최고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제 채권단이 그리스의 재정 긴축 시한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해 주면서 유럽의 재정 위기 불안이 다소 완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또 우리 경제 체력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게 신용평가사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면서 우리 증시에 호재가 됐었거든요. 이게 지금 오히려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환율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계속 사주면서 이게 또 긍정적인 요인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제 또 부담이 되고 있는 거고요. 환율 하락의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짚고 있습니까? 네, 환율 하락의 요인은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 정책으로 풀린 돈이 이렇게 한국에 몰려들 것이란 기대감, 그리고 또 대내적으로는 기업들의 이 수출 달러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과거 환율 하락 시에 지수와는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손기현 전문가님. 네.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환율과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실상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도표, 그래프를 준비해 놓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원달러 환율과 지금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 추이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딱 보면은 어느 정도 상관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판단이 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환율이 적정 환율 구간, 즉 1,000원에서 1,200원대 사이에서 환율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구간에서는 코스피 지수와 환율의 상관성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글로벌 위기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기초적으로 안전자산인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 쪽으로 금융 자산들이 이동을 하면서 환율이 폭등하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안정적인 그림이 형성이 되는 1,000원에서 1,200원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시장과 그 다음에 환율과의 큰 움직임, 상관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불안한 흐름, 즉 글로벌 위기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환율이 폭등하는 그런 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환율이 한 1,000원, 1,100원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 안정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 환율 사이의 상관성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반면에 환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추이를 살펴봤어도 환율과
그 다음에 시장 상관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손기현 전문가는 적정 환율 구간이 1,000원에서 1,2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웅 PB님, 네. 같은 의견이신지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환율이 지금 증시와 상관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아주 밀접하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어서 환율 하락과 외국인의 매매 상관성은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현재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사실 저희가 그 업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중요한 그런 힌트를 제시해 줍니다. 즉 어떤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변수가 아니라 업종별이 어떤 업종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이런 사실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다기보다는 업종을 더 수혜주, 피해주를 확실히 구분해서 좀 장기적인 전망으로 끌고 가자.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환율 하락과 외국인 매매 상관성을 좀 짚어보면은 과거 패턴을 살펴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대변해주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즉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히려 계속 시장을 사주는 원화를 사주는 의미로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막 사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프로그램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고요. 과거는 그러나 그건 과거 패턴이었고 현재 같은 경우는 원달러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는 그런 약간 이상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네. 원인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그 원달러 환율의 하락의 속도에는 좀 제한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그 지금까지 매도했던 업종을 살펴보면은 막 IT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매도했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런 이유를 살펴봤을 때 최근 들어서는 물론 다시 재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랑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도를 하는 바람에 그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CJ 같은 주식은 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감지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업종별로 선택을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습,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환율의 그 하락 속도가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충분히 환차익을 누렸던 측면도 있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어느 정도 타익 실현의 개념으로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은 지금 말씀을 해주셨죠. 추가적으로 가파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은 적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 분석이었습니다. 외국인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손기현 전문가님, 김현웅 PB가 원달러 환율과의 지수 상관성보다도 업종과의 상관성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수혜와 피해되는 업종들 살펴보고요. 최근 추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장과의 상관성은 떨어지지만, 근데 업종이나 종목별로 봤을 때는 분명히 상관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저도 100% 동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런 환율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분명히 지금 현 구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음식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수혜를 받는 업종을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약업종, 그 다음에 항공, 여행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강 업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과 철강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를 지금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식료와 제약, 그 다음에 여행, 이 세 가지 업종은 확실히 지금 환율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밀이라든지 옥수수, 그런 원재료를 거의 전량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적도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의 주도 업종이죠. 대상이라든지 CJ, 제일제당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그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의약료,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제약업종, 헬스케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당연히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다행히 내국인 출국자 수들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해외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수혜 업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시장에서 반응하는 음식료, 제약, 그다음에 여행업종 그런 쪽에서 좀 매매를 집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피해 업종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피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IT와 자동차 업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IT보다는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워낙 강세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의 대표적인 경쟁자 케이스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화가 약세로 전환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 자동차 경쟁 업체들과 상대적으로 지금 거시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불리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추세를 깨고 지금 밑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네, 김현우 PB님, 이 환율 원화 강세 피해주들을 보면은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더 IT보다 취약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보다 보면은 뭐 자동차가 예전만큼 환율에 취약하진 않다. 그리고 원화 강세에도 4분기 실적 현대차의 경우에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증권사의 분석도 오늘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자동차주의 흐름이 좀 과도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에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실적에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주가에서 반응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굉장히 많이 이미 그 우려를 반영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절상되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환율이 절하되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이런 관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수요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 이제 통화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가 회복될 경우에는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강세를 또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환율보다는 사실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인지가 사실 지금부터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우려가 이미 선반영이 돼 있고 이제는 좀 반등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기아차가 어닝 쇼크로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실질적으로 잘 나와서 근데 어닝 쇼크가 나온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또 더더욱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안전한 종목을 선택한다면 현대차가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트레이딩이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환율보다는 글로벌 수요를 보자. 그리고 환율에 대한 우려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또 접근할 만한 포인트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근 수출기업의 마지노선 환율을 1,080원 선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은 여력이 있는 상태인데 박남숙 기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정부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달러당 원화값이 1,100원 선이 깨졌기는 했지만 적극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당분간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과 관련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환율의 수준보다는 변동성이나 그리고 속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또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외환 건정성 부담금 등 자본 유출이 완화 3종 세트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당장 실행이 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1,060원 선 환율 예상했고 LG경제연구원은 1,080원 선 예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 나오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박 기자.
네, 향후 원화값 전망에 대해서도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심리적인 지지선인 1,100원 선이 깨진 만큼 환율 하락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1,080원 선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대선이나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등 변수가 있지만 최근의 환율 하락세는 한국 경제의 뛰어난 경쟁력에서 비롯됐다며 이는 추세적인 것으로 환율은 완만한 속도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원화 강세 트렌드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의도 시각도 알아볼까요? 네, 보통 원화 강세의 가장 타격이 큰 업종 수출 업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화 부채가 많은 항공이라든지 또 수입이 많은 정유, 음식료, 제약 등은 대표적인 원화 강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증권은 원화 강세일 때 수출주가 안 좋다는 막연한 심리가 있는데 이 업종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형 전자업체의 경우 이미 글로벌 중심으로 올라선 상황이라 환율에 둔감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환율이 급변동하는 상황만 아니면 이로 인한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내수 경기 둔화 억제 그리고 수입 원부자재 단가 하락 등을 통해 한국 경제에 점진적으로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고환율 정책을 추진했던 현 정부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환율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이런 환율 흐름은 내수 확대로 이어져 지금 구간에서는 내수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국내 내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내수주 어쨌든 원화 강세에 따라서 좀 보자고 하네요. 자, 그러면 원화 강세 수혜주에 베팅하는 투자 전략이 괜찮은 것인가?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보겠습니다. 송기현 전문가, 유효하다. 김현웅 PB 역시 같은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송기현 전문가님. 유효하다고 보셨는데요.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네. 또 최선호주 분류해 주시죠. 네. 충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식료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대상입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시장이 상당 부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 플러스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의 고가에서 빠지지 않고 버티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은 오히려 눌림목이 나왔을 때 집중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주 중에서는 한미약품을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제약주 중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유일하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런 제약사입니다. 지금 북경 한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용 장기능 개선제라든지 감기약 쪽에서 상당 부분 MS를 넓혀 나가고 있고 인기가 좋은 그런 제품이고 그 다음에 실적 부분에서도 급성장하고 매년 30% 이상씩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 오히려 눌림목 후에 반등이 확인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네. 김현웅 PB님, 이전에 또 우리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도 네. 김현웅 PB를 비롯해서 전문가분 1,080원 선, 1,090원 선 정도로 예상을 해줬는데요. 지금까지 내렸던 폭보다는 앞으로 내릴 폭이 적은 거거든요. 완만하게 내릴 거란 얘기인데 환율 원화 강세 수혜주에 베팅을 해봐도 괜찮을지 전략 주시죠. 네, 원화 강세는 사실 저는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장기적인 그림으로도 사실 저는 1,000원까지 깨지는 그림까지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기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원화 강세 수혜주를 특히 이제 중국 내수주에 대해서 너무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내수주 같은 경우는 일부 포트폴리오를 항상 유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제가 아까 현대차 트레이딩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즉 그것은 이제 원화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하락 속도가 주춤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현대차 같은 종목들의 순간적인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지금 살 때는 아니라는 거죠. 내수주도. 현대차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데, 네네. 충분히 눌림목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약주들이 이미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충분한 조정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주나 뭐 IT주도 수출주도 다시 한번 이게 잘 돌아가서 우리가 원화가 강세가 되더라도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선진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뭐 잘 팔릴 수 있는 거잖아요. 수요 측면에서요.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던, 그렇죠? 네, 예. 물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그때 구간마다 잘 해석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은 내수주 눌림목을 노리자고 하셨는데요. 특히 어떤 쪽 종목을 보시나요? 일단 지주회사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간단하게 CJ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CJ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 지주회사는 이제 지분법 이익으로 실적을 내죠. 그러면 자회사들을 보면 되는데 자회사 하나하나 다 살펴봤을 때 놓칠 게 없습니다. 요새는 이제 CJ 그룹들은 CJ 제일제당 잘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E&M, 오쇼핑, 오쇼핑은 작년에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이 됐고, 뭐 프레시웨이라든지 시푸드라든지 뭐 안 되고 있는 자회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트렌드와 또 다 잘 맞는 컨텐츠 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을 다 두루두루 들고 있는 그런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CJ 같은 종목은 눌림목을 지금 살 때는 아니고 제가 이제 충분히 눌림목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눌림목을 주게 된다면 그때 이제 조금씩 모아서 그냥 꾸준히 가져가시는 전략이 뭐 장기적으로도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나우였습니다.